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재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 10월 석방후 고충을 토로했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월급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게 3,000만 원이고 빚은 7,000만 원이다. 관련 검찰 수사도 변호인 없이 받았다. 대장동 일당 800억 자산 동결에도 유동규는 재산이 없어서 제외됐다. 나머지는 뭐 유동규 씨 이야기니까 그렇다 쳐도 재산 동결 과정에서 재산이 없어서 제외됐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부분을 전 주목하는데 네네. 국선 변호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재산 대장동 800억 자산 동결 때 유동규의 재산이 없어서 제외됐다. 이 부분은 진짜로 재산이 없다라는 건데 앞서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천화동인 1호의 막대한 수익금은 다 유동규 거다. 이렇게도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자산이 없다고요? 안 준 거죠. 유동규 거라고 하기는 했으면서도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규 그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근데 남욱 변호사가 몇 억씩 줬다면서요, 유동규 본부장한테. 그 돈 어디 간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428억 중에 최소한 3분의 1 정도, 미니멈 4분의 1 정도는 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한 1,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는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그랬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욱 김만배 씨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 씨한테 돈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유동규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자기가 내가 쓴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거쳐가지고 형님들한테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겠지만 정황적인 증거를 딱 봤을 때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만약에 이제 유동규가 다른 사람들을 형님들을 팔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팔아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쳤으면 집에 장롱 속에 현금이 뭐 3억이든 4억이든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3조에 보면요. 이게 범죄가 아주 중대하거나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구속됐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유동규와 같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제가 대법원 예규 찾아봤거든요. 월 평균 수입이 270만 원이 안 되면 270만 원 미만이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대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징역 10년 받으면 65살, 20년 받으면 75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어떤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도 제대로 지금 수입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선 변호사도 그냥 나 안 쓸래 해서 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된다. 그 정리를 갖다가 하면은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는 거죠. 수사를 보면 유동규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은 게 이제 김만배 씨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했고 정진상 실장도 구속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소를 할 걸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도 검찰이 소환 혹은 뭐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떠나서요. 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례와 정관을 보고 또 봐도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계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옛날 기록 같은 걸 쭉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나는 법률가다, 나는 변호사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된 모든 계약서들을 일일이 다 꼼꼼히 봤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거의 못을 박다시피 한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배임죄가 뭐냐면요. 자신의 임무를 배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게 배임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성남시장이란 말이에요.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어떤 위반되는 행위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믿져도 본전이거든요. 초과이익이 남은 내 거고 안 나오면 말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면은 성남시한테 무조건 이익이 되고 빼면은 무조건적으로 성남시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이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돈 한 푼 들어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재산상 이익은 본인한테만 귀속되는 게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을 돈 벌게 해줘도 업무상 배임죄가 된단 말이죠. 그냥 딱 봐도 지금 대장동 일당한테 4천억에다가 뭐 3천억에다 해가지고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 수사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남욱의 증언은 여러 가지 정황에다가 스스로 이제 그 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거니까 업무상 배임죄는 그거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돈까지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뇌물죄가 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차원이 틀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익주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을 시도할 거다. 그렇죠. 배임 혐의 등등. 네네. 그래서 이제 배임죄는 이제 메이드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뇌물죄든 다른 것들을 더 확인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의 어떤 구속 수사는 매우 워낙 이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 전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아주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이나 드러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건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욱 씨라든지 김만배 씨라든지 유동규 씨가 출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2020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정영학 씨 녹취록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구속이 되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새 수사팀이 들어서면서 이분들이 출소를 해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정영학 녹취록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현재 수사팀이 이전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탄핵을 한 겁니다. 예.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수사팀의 수사는 뭐고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대장동 1기 수사팀과 그럼- 지금 수사팀의 수사는 뭐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서 증거와 물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수사팀에 의해서. 네.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이상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이전 수사팀과 현 수사팀이 사실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탄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하자.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수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한 물증과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를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드러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